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오늘의 정치권 상황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여당 야당 크로스 최가박과 함께 최가박당. 여야 최고의 파트너입니다. 최영두 국민의힘 의원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박성준 의원님, 저 한덕수 총리랑 이렇게 비공개 만찬했습니까? 어제 만찬했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뭐 여러 얘기 나눴는데요. 네. 뭐 요즘 이제 감사원 문제, 네. 또 특히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된 문제, 네. 경제 문제. 저 이제 돌아가면서 한마디 하는데 저도 한마디 했어요. 네. 저는 지금 나라가 상당히 이제 대전환기에 있어 네. 복합적 위기의 시대이기 때문에 네. 하나의 표본 모델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여야 대치, 뭐 실종된 정치 국면에서 총리가 좀 나서서 예. 저출생 문제 있잖아요. 예. 거기 그날 저출생 문제 얘기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기후 변화 문제라든가 그리고 경제 위기 문제라든가 이런 면은 여야정이 좀 함께해서 협치의 모델을 좀 만들어서 준비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역할을 좀 해줘라. 네. 지금 정치가 실종되어 있고 맨날 수사만 하고 있는데 이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총리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고민정 의원한테는 왜 그랬대요? 거기까지는 못 들었는데 안 물어봤습니다. 그런 얘기는 그 얘기 안 안 했습니다. 나왔습니까? 네, 그런 얘기는 안 하고. 최영두 의원님께서는 미국에서 경남 세일즈하고 있다는 게 뉴스에 딱 나오더라고요. 바쁘시게. 경남 세일즈한 게 아니고 네. 대한민국 세일즈를 했죠. 아, 그렇습니까? 예. 우리가 한미동맹 70주년 아니겠습니까? 예. 미국에는 미국 의회가 지금 우리처럼 막 의회가 너무 다투고 이러니까 의회가 만든 싱크탱크가 있습니다. 그게 예. 윌슨 센터입니다. 윌슨 대통령 이름을 딴 것이죠. 윌슨 센터하고 우리나라의 동아시아 재단이 공동으로 한미 의원 세미나를 했습니다. 우리 민주당 의원님도 같이 가지고. 네. 그래서 그건 갈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테슬라 부회장이 만나주겠다 그래가지고 네. 지금 테슬라를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 대통령도 만나지 않았습니까? 네. 일론 머스크를. 예. 근데 또 인도를 간다 만다 해서 지금 국가 간의 아시아 국가 간의 상당히 일종의 경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물 건너갔나 했는데 또 최영두 의원님이 가서. 가보니까 예. 우리는 우리만의 장점이 있고 예. 또 인도는 인도만의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그래서 지금 뭐 테슬라도 저울질하고 있는 것 같고 저희들이 강점을 내세웠는데 사실 테슬라는 국가 단위 아니면은 안 만나줍니다. 자기들 일론 머스크가 뭐 대통령이나 총리나 이렇게 만나지 이 뭐 의원들끼리 만나기 시작하면 끝도 없을 테니까. 그런데 마침 우리 구성이 외통위원장 김태호 외통위원장 또 외통위 간사였던 우리 이재정 의원이 얼마 전에 산중위원장이 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 네. 예, 중기벤처위원장. 그게 제가 세 사람이 가게 됐는데 이 국회 대표단이 굉장히 비중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국회가 우리가 글로벌 혁신 기업을 대한민국에 유치하는데 굉장히 큰 관심이 있고 이런저런 어떤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겠다. 네. 예, 뭐 정권은 몇 년이지만 네. 국회는 오래 하고 또 초당파적인 지원이 중요하니까 그런 약속을 했죠. 그래서 들어보니까 네. 상당히 그 테슬라의 고심도 이해할 만한 부분이 있었고 또 국회랑 굉장히 긴밀한 협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산중위원장이 같이 가셔서 네. 민주당 산중위원장이셔서 또 초당파적으로 네. 이 우리가 얼마나 글로벌 혁신 기업과 함께 대한민국의 혁신 능력을 함께 시너지로 해서 새로운 더 나은 세상으로 나가자 뭐 이런 의기투합이 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잘하셨어요. 고생하고 계셨어요. 자, 베트남 프랑스하고 베트남 다녀오신 대통령 개각 얘기가 나옵니다. 권익위원장 임기 마무리됐고요. 그리고 뭐 통일부 얘기도 나오고 방통위 얘기도 나오는데 개각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박성준? 그러니까 개각의 이제 시점이 온 거죠. 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당선되고 윤석열 정권 이제 1년 넘고 내년 이제 총선이 이제 4월에 있지 않습니까? 그 중간에 이제 개각 시점이 이제 분명히 왔는데 이걸 한번 상징적인 의미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 그 임명을 한 장관들은 앞으로 윤석열 정권이 어떻게 가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다음에 이제 추후에 이제 개각은 어떤 거냐면 저는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1년을 마쳤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권력의 폭주기로 좀 가고 있거든요. 권한 행사의 어떤 남용이라든가 상당히 좀 압박 정치를 하는 그런 모습에서 지금 전환이 와 있는데 그때 어떤 인물을 내세우느냐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가 제가 볼 때는 방송통신위원장을 누구를 임명하느냐. 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권력 폭주기의 정점에 있는 인물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장관 인사들을 보면 되고, 지금 개각의 또 하나의 한 축이 뭐냐면 차관 중심의 정치를 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도 보면은 기존의 내각에 있어서의 장관을 형해화시키고 힘을 빼고 바지사장 만들고 실질적 대통령실이 차관 정치를 통해서 기존의 내각을 장악하겠다, 관료를 장악하겠다라는 의지이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들은 어떻게 보면 이번 만약에 개각이 그렇게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권력의 폭주의 현상 중에 하나로 읽혀지게 되는 거고, 그것은 상당히 앞으로 권력 남용의 여지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개각의 그 관전평입니다 저는. 네. 네, 우리 박 의원님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아니 걱정이 되는데 어떡하겠어요. 되고 다음에 내가 어제 참 잘하셨는데 총리를 자주 만나시고 용산도 좀 같이 가서 아마 민주당의 박 의원님하고 몇 분이 좀 보자면 볼 거예요. 지금 이게 우리가 부족한 것이 바로 초당파적으로 국가적 위기를 함께 고민하는 것인데, 우리 뭐 장외에서 막 서로 그냥 불구대칠의 원수처럼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나라 그리고 이 국민을 위해서 일한다는 점이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보고, 다음에 그 차관이나 뭐 이런 어차피 순위에 따라 뭐 청와대 어느 정부에서나 청와대 비서관을 하고 나면은 차관을 가는 것이 하나의 코스이고, 그리고 차관이 뭐 정당 사람이 가는 게 아니고 그 차관은 그 엘리트 관료들 출신들 아닙니까 대부분. 그래서 다 지금 친정. 검사들이 많이 가잖아요. 아닙니다. 지금. 아닙니다. 친정으로 대부분 돌아가는 것이고. 검사 정치들 하고 그다음에 있어요. 이제 이 장관들이 이제 뭐 총선에 다시 출마했을 장관도 있고 하니까 나오게 될 텐데, 또 뭐 장관 자체가 사실 1년 하면 굉장히 힘듭니다. 제 정관을 안 해봤습니다만 이 장관이 특히 이 박성중 의원 같은 무서운 민주당 야당 의원들이 상임위에서 혼내고 뭐 매일같이 법안 예산 힘들게 하니까 이 장관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최영두 의원님 같은 분을 장관으로 임명한다고 하면 왜 제가 쓸데없는 고개를 또 숙여요. 이런 분 훌륭한 분이 하는구나, 합리적이고 민주당에서도 일할 능력이 인정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지금 장관 가가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 장관 우리 국회의원도 논두렁 전기라도 타고 난다고 하지만 장관들도 다 할 때는 그만한 그게 있어야, 실력이 없으면 장관 못합니다. 예. 네. 권익위원장으로는 김홍일 전 검사가 오는 게 맞습니까? 예,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 같은데 저는 뭐 김홍일 우리 고검장을 한번 여러 차례 뵌 적이 있는데 굉장히 진중하시고 훌륭하신 분이다. 특히 권익이라는 게, 국민 권익이라는 게 이제 법리적인 측면이 또 있거든요. 네. 그래서 또 그런 균형도 살펴봐야 되고, 예전에는 굉장히 좋은 분이 오신다 생각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방통위로 김홍일 전 검사가 온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네. 얘기했었는데 갑자기 이동관 이렇게 갔었죠. 이제 그렇습니까? 또 다른 검사 한 분이 온다는 얘기가 있다가 김홍일 전 검사로 또 갔다가 이동관 특보로 이제 가게 된 거고, 저는 그 언론계를 아는 사람으로 배려해 주신 것 같네요 보니까. 언론계 그 얘기는 이제 정순신 검사 전 국가수사본부장 관련된 학폭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동관 특보는 아들의 학폭 문제가 있고, 특히 이제 언론 장악의 장본인, 악명 높은 장본인 아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미 끝났다라고 다 얘기가 나왔어요, 언론계에서. 근데 다시 어느 날 보니까 이제 이동관 특보 얘기가 지금 방송통신위원장 얘기가 나오는 거고, 만약에 이제 국민권익위원장의 김홍일 변호사가 지금 물망에 오르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한동훈 장관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대정부 질문할 때 검사들이 수사해서 잘못했을 경우에 책임을 집니까 안 집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답을 제대로 못 하더군요. 김홍일 변호사는 전직 검사할 때 BBK 수사의 주인 검사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BBK와 관련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당사자 아닙니까? 네.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BBK가 진실로 드러났고 실제 이 수사가 잘못됐다라는 게 드러난. BBK가 진실로 드러났습니까? BBK 아니죠. BBK가 아니고 다른 다스 때문에 그런 거죠. BBK 다스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네. BBK는 내가 특파원 때 그 사람도 아니 제가 그 얘기를 드리는 게 뭐냐면 좀 사기성이 있는데 보니까. BBK와 다스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가인데요. 잠시 후에 좀 따로. 아니 그게 이 얘기는 뭐냐면 번외로 하시고. 지금 검사 출신들이 지금 국가 요직을 다 차지하고 있는 모습인데 과연 이게 그러면 모든 사람들에 있어서의 그 비교 우위에 있어서 그냥 군림하는 형태에 의해서의 검사 정권으로 이렇게 가서 되겠느냐. 이건 분명히 저는 짚고 넘어가야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김홍일 고검장은 저도 몇 차례 이렇게 사석에서 보고 하면은 또 저도 법조 기자를 했는데 굉장히 평판이 좋으신 분이고, 그리고 이게 무슨
굵직한 인물이어서 진짜 큰 권익이라든가 또 이 권익이라는 건 기본적인 법적인 토대 위에서 가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전현희 저 권익위원장도 사실은 국회의원이지만 그 전에 법조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너무 지나치게 정치적에서 문제였는데 그다음에 이제 우리 저 이동관 뭐 내가 인사 내정이 되는지 어떤지 뭐 두고 봐야겠습니다만 아니 난 솔직히 좀 민주당 주장 중에 조금 너무 억지다 싶은 게 방송 장악이 됩니까? 방송 장악 민주당도 대항 해봤습니까? 민주당이야 뭐 방송 장악 문건 지금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 당시 2010년에 나왔던 이야기인데 홍보수석 하면서 방송 장악했고 KBS 다 MBC 다 거리에 나갔잖아요. 모든 기자들이 다 그렇게 헐벗고 굶주렸습니다. 그 당시에. 뭐 KBS 방송이야 노조가 언론인들이 다 장악이 됩니까? 그거는 아스팔트에 서 있었지 않았습니까? 학폭 문제는 진실 여부가 이제 많은 경우 드러났는데 사실 것이고요. 너무 지나치게 그렇게 고정관념을 가지고 보실 문제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김홍일 전 검사는 그 BBK 특별수사 단장을 하셨죠. 그 전에는 서울지검 강력부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강력 조폭 담당, 조폭 수사에 대해서는 전문가,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네, 조폭 담당에서는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이동관 특보는 MBC 문건, KBS 문건, 또 다른 문건들 청와대에서 본인이 수석 시절에 만들어놓은 문건들이 계속 나올 텐데. 그래, 정확히 만들어놓은 아니 잠깐 들어보세요. 이동관 특보가 그 당시 그 윤석열 검사 중앙지검장 시절에 그 국정농단 사건 수사했을 때 이동관 특보가 윤석열 당시 검사에게 한 말들이 있습니다. 그 말을 보면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 저는 이분의 입장이 그럼 권력에 따라서 그냥 권력에 무조건 조아리는 모습인 건지 이 부분도 해명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동관 특보요. 왜요? 윤석열 전 검사를 굉장히 악평하는 그런 내용이 채널 A 그러니까 종편 패널로 나왔을 때 이동관 이로 담을 수 없을 만큼 있었습니다. 악평을 했죠. 그런데 그건 어떤 입장인지는 모르겠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비판을 받으면서도 이분을 쓰겠다고 한다면 또 와 이것도 그것도 다른 메모를 또 보여주는 거네요. 굉장히 앞뒤가 말이 잘. 네. 자, 그때 다른 면모 아니고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인사 얘기는 이 얘기 하나만 할게요. 검사 출신 박인환 경찰제도 발전위원장 이분이 문재인 간첩 이게 문재인이가 간첩이라는 걸 빼놓고 설명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어제 국회에서 했는데요. 왜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 아니요. 왜 이런 분을 쓰셨을까? 이런 생각은 조금 듭니다. 최영도 의원님. 근데 정확한 워딩은 뭐 약간 다른데 간첩사 사건이 나오는데 이건 대통령 비호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다. 뭐 이런 말을 했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네. 그게 이제 또 그다음에 또 무슨 말을 하긴 했네. 네, 좀 말이 조금. 최영두 의원님 이거는 이게, 아니 제가 여당 의원님이라 옹호할 일이 아니라 이거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경고해야 돼요. 이게 뭡니까? 이분이 지금 위원장입니까? 예. 경찰 제도 발전을 시킬 수 있겠어요? 이런 인물이요? 이렇게 과거에 이념적으로 무슨 누구 뭐 정적이면 빨갱이로 몰아갔던 그런 인식을 가지고 뭔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아직도 이런 분들이 나왔다 이런 분이 있는 것 자체가 깜짝 놀랐어요.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분들. 맥락을 따져봐야겠는데. 맥락이 아니라.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죠. 사실은 우리 안보 관련 기구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간첩 수사라든가 이런 문제에서 너무 지난 정부가 그 기능을 많이 줄여놨다, 축소해 놓았다. 네. 그래서 많이 위축돼 있다. 지금 사실은 북한에 또는 뭐 여러 인접 국가에 적성 국가에 그 침투라든가 여론을 통한 뭐 이렇게 조작이라 이런 것들이 우리 뭐 러시아와 미국 사이에서 보았습니다만 또 중국과 러시아 사이 미국 사이도 보았습니다만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거든요.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에 대공원 기능을 너무 줄여놓은 거 아닌가 뭐 그런 맥락에서 나온 이야기겠죠. 아니 이거는 이제 이런 거잖아요. 그 진보 정권이 됐든 보수 정권이 됐든 같은 맥락이었어요. 국정원의 개혁 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국정원은 해외 정보 수집에 집중하자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축이었고
국정원이 그동안에 갖고 있었던 대공 수사권 같은 경우는 이관을 해서 경찰이 전담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거는 진보 정권이 됐든 보수 정권이 같은 맥락이었습니다. 지난해 큰 국회 쟁점이었죠. 그러니까 그거는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그런 개혁까지 일관해서 나온 것이지 그걸 가지고 이 경찰제도 발전위원장이 지난번에 저는 뭐 그것 때문에 필리버스터 해봐서 하는데 대공수사권 위축이 너무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이건 국정원이 아니면 통합적으로 하는 거 아니면은 지금 뭐 국정원이 어느 시기라고 뭐 인권을 탄압하는 수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게 대공수사가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그 수사가 아직 대공수사 기능이 원래 또 경찰에 원래 대공수사 기능이 있었는데 그건 박종철 사건 때 뭐 저도 당해봤습니다만 대공분실에서 얼마나 가혹한 고문수사를 했습니까? 그 이후로 대공수사 기능 이런 것들이 경찰 쪽은 좀 약간 축소하고 전문적인 능력을 국정원에 키웠던 것인데 그걸 갑자기 줄이면서 경찰에 간다니까 그때 좀 그런 마찰이 있었죠. 그 예전에 왜 검사 출신 고영주라는 분 있지 않았나요? 네. 방송문화진흥위원장이었나요? 네. 이분이요? 이분도 문재인 대통령 간첩이라고 했던 분이 그래서 있었고. 대법원에서 이제 무죄 나왔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그런 주장을 하는 것 자체가 그리고 박인환 경찰제도 발전위원회 위원장이라고 하는데 이분 지금 이런 발언 하나 모습을 보고 그러면 경찰제도 퇴행인 거예요. 경질시켜야 되는 겁니다, 이분. 네. 인사 문제 좀 그 최영두 의원님 따져봤습니다. 강력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 이런 분들이 그 정부 요직에 있다라는 것 자체가 윤석열 정권의 오점으로 남는 겁니다. 경찰에 이제 이런 분이 관장하는 경찰에 너무 대공수사권 주면 안 되겠네. 안 되죠. 이런 분. 국정으로 돌려주면 되겠네. 검사 출신 검사 출신의 이거 박인환 위원장이었습니다. 자, 걱정됩니다. 걱정됩니다. 국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회는요. 오염수를 두고 일본 오염수 방출을 두고 계속해서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평행선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마무리되고 있습니까? 마무리가 안 되네요. 마무리는 안 되는 거고요. 이게 예. 7월 달 들어서 지금 이제 일본에서 7월 4일 방류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에서 지금 보도하기 이미 시작했습니다. 이제 시운전이 끝난 거 아니겠어요? 네. 그리고 방류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지금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방류를 해서는 안 된다. 절대 반대라고 하는 것을 명확한 선언을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의 입장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방류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정확한 입장이 뭐냐. 예를 들어서 국익을 우선하고 국민을 우선시하는 거냐. 일본을 우선시하는 거냐. 일본 정부의 입장을 지금 국민의힘에서 대변하고 있다라고 하는 지금 한간의 여론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의 입장이 지금 정말 국민을 위하는 것인지 이런 정책을 계속 펴서는 안 된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최영도 의원님. 이거는 이 사안은 후쿠시마 사건이 몇 년이었죠? 2년인 것 같습니다. 2년이었고 지금 뭐 그 전에 우리 정전에 이제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말년에 시작됐던 사안이죠. 네. 그리고 박근혜 정부 네. 다음에 또 문재인 정부 거쳐오면서 한일간의 큰 현안이었고 우리가 계속 따져오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네. 이것은 지금 이 안전성 문제를 따지고 하는 것은 지금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이전 정부에도 했던 분이고 지금 정부에도 하는 분이고 국제사회가 지금 우리가 약간 좀 도외시하고 있는 대목이 후쿠시마가 우리 동해 쪽에 있는 게 아니고 북태평양 쪽입니다. 이게 규슈 쪽이면은 이게 거제도라는 제주도나 거제도 규슈 물이 우리 일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럴 텐데 이건 완전히 북쪽이어서 북태평양을 돌아서 알래스카, 캘리포니아를 거쳐서 한 3, 4년 만에 이제 들어온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우리만큼이나 더 심각한 당사국은 사실은 일본 어민 당사자들뿐 아니라 알래스카, 캘리포니아에 있는 캐나다하고 미국입니다. 그래서 국제사회가 이 문제를 함께 논의를 하고 있고요. 그것 때문에 IAEA가 지난 수년 동안 10여 년 동안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이제 처음에 쓰나미로 확 쓸렸다가 나오면서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이미. 굉장히 많이 배출됐죠.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이상으로 당시에 이미 나왔는데 그래서 10여 년 동안 캘리포니아에 있는 미국의 해양연구소 또 우리나라의 해수부 또 우리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우리 해안과 샅샅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학적인 이제 추적을 하고 있고 또 그러면 일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건 일본국 문제만이 아니라 바로 미국, 캐나다 또 태평양 국가들의 문제여서 그래서 IAEA가 개입한 것이고 우리나라도 IAEA 대표단을 보냈던 겁니다. 지난 수년 동안 어떤 방식이 제일 좋으냐. 콘크리트로 묻을 것이냐 아니면 일본 내 계속 팔 것이냐 그다음에 또 무슨 태평양에 가져가서 수증기로 날려버릴 것이냐 여러 방안을 논의하다가 이거 알프스라는 걸 거쳐서 하는 것이
가닥이 되고 그러면 그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던 것이거든요. 예. 그래 국제적인 논의가 있었고 그 과정에 우리 정부도 참여했고 그다음에 우리 외교부 장관도 일본이 IAEA 기준에 따른다면은 우리가 뭐 거부할 수는 없는 일이다라고 이야기 국회에서 답변했을 문제입니다. 문제인데 이게 책임 있는 정당으로서 또 여당을 했고 지금도 국회 최대 다수당인 정당이 지난 수년간에 당시 정부 여당의 시절에 다 해왔던 일을 갑자기 뭐 모른 체 하면서 이렇게 뒤집어 엎으려고 그러면은 힘들죠. 제가 이거 어제 이제 정무위 의원들이 이제 국무총리와 만나서 국무조정실에서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된 자료를 좀 적극적으로 내놔라 해서 이 정무위원회에서 자료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된 처리 방안을 국무조정실에서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 5가지였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해양 방출, 또 하나가 수증기 방출, 땅 이제 매입하는 거죠. 그리고 수소 방출, 지하 매설, 매립, 예. 뭐 이렇게 이제 있었는데 5가지가 있었는데 지금 보면은 해양 방출로 결정이 된 거 아니에요. 지금은 네.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정적으로 일본이 가장 저렴한 해양 방류를 결정했다는 것으로 이제 지금 나온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 가지 안 중에서 왜 해양 방출이냐 이거죠. 그것은 일본의 입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고 우리가 그것을 일본을 따라가는 그런 결과가 나온 거기 때문에 네. 이거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국민의 힘도 여기에 대해서 물론이죠.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하고 있는데 네. 근데 문제는 이 과정이 지금 IAEA와 국제사회가 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만큼이나 이 문제는 캐나다 해변이나 알래스카, 미국, 캘리포니아 다 위중하거든요. 물이 그쪽으로 먼저 가니까. 그런데 왜 그 나라는 그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걱정하는 이런 뚜렷한 무슨 움직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제적인 논의가 이루어져 왔기 때문이죠. 우리도 같이 이루어져 왔고 그 문제가 그렇답니다. 원래 이제 우리 뭐 이재명 대표도 이야기가 그렇다면 이야기했는데 아이 그걸 너가 좋으면 너가 농업용수로 쓰든지 너가 내 가둬놓고 할지 뭘 그러느냐 그러는데 네. 그 물이 예컨대 일본이 지진에 취약하지 않습니까? 또 쓰나미도 경험해봤고 만일 쓰나미가 또 와가지고 또 썰어버리면은 그때는 더 큰 문제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했는데 수증기는 수증기대로 수증기 형태의 방출이 안전한가라는 문제, 안전성에 대한 또 논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비용 문제가 아니고 그 방류 방법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진작에 우리도 의견을 개진했고 국제사회가 네. 이 전문가들의 의견이 다 개입됐었죠. 아니 오염수 안전하다는데 쓰나미 나서 넘치면 무슨 문제인가요? 문제 안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아니죠. 이거 아닙니까? 오염수가 위험하지 그걸 방류하지 말고 일본 육지 내에 가둬두자는 거였는데 네. 그 가둬둔 물이 나가면 똑같이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죠. 이것도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일본은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다 검토됐던 이 후쿠시마 거예요. 오염수 방류와 관련된 일본의 시나리오대로 하나하나 이루어서 만들어 왔단 말이에요. 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윤석열 정권이 제대된 준비 없이 일본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을 하겠습니까? 민주당은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 단식 투쟁으로 네. 나섰고요. 국민의힘에서는 릴레이 횟집 회식으로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민 안전과 건강 관련된 내용인데 왜 이렇게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정치적인 이유로 이렇게 갈려서 다른 얘기를 하는지 국민들은 조금 혼란스럽습니다. 아니, 국민들도 똑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직접 보셔야 될 게 이 논란이 지난 10년 동안 계속된 논란이고 예. 당시에 역대 정부들이 다 살펴온 문제입니다. 당시 정당도 했고요. 우리도 야당 때는 걱정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런 사안이라는 것 때문에 갑작스레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좀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민주당 얘기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오셨습니다. 네. 민주당은 어떤 영향이 어떤 흐름이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도 그렇고 윤석열 정권의 지금 권한 남용에 의한 검찰권 남용에 의해서 지금 상대 국가 위기, 경제 위기, 네. 민생 위기, 남북 간의 위기, 이 위기의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이낙연 전 대표가 귀국을 해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이낙연 대표 귀국과 관련돼서 어떤 입장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백지장도 맡들면 낫다. 그러니까 뭐냐 아무리 쉬운 일도 함께하면 더 일을 잘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에 있을 때 야당의 입장에서 봤을 때 상당히 어려운 난국에 있기 때문에 서로 힘을 합쳐서 하나된 힘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고 또 민주당이 단합해서 혁신하는 길로 가야 되는데 그 길에 이낙연 전 대표도 함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도 의원님. 네, 그렇습니다. 뭐 이낙연 민주당 내에서도 그 지금의 정치는 이제 우리 특히 소수 여당이 다 이끌 수 있을 만한 일도 아니고 또 수많은 일들이 이미 지난 수년간 누적되어 온 상황이고 네, 이 원인과 풀어야죠. 결과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함께 풀어야 되는데
뭐 저희들은 참 여당은 야당운이 있어야 되고 야당은 또 여당운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는 참 야당운이 없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야당 복 있다고 얘기하시던데 요새는요. 야당운이 지난번에 없죠. 그러셨던데. 야당 복이란 것은 그건 참 우리 국가가 망가지든 말든 정치 싸움으로만 부른 해석이고 아니 야당이 다수당이 가면 책임 있게 좀 이전에 책임도 나누어 가지고 네. 좀 이끌어줘야 되는데 그런 점이 아쉽다 생각이 들고 많은 분들이 민주당 내에서도 그렇고 또 중도적인 분들에서 만일 이낙연 대표였으면 어땠을까라는 이런 그런 상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대안으로 생각하는 분도 계시고 어쨌거나 저는 뭐 지금 민주당 내에서 이런 분들이 조금 의원님이 합리적으로 네. 합리적으로 새로운 야당의 정치를 최영두, 박성준 두 이끌어주시면 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